안녕하세요.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저는 봉봉. 저는 나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음번 두 번까지 총 3회의 심리검사는 무엇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크게 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심리검사는 개인의 성격, 무의식, 또 지능 등을 측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라고 사전적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르게 사전적 정의를 하면 사고, 생각, 감정, 또 네.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파악하는,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과정, 체계적인 과정이다라고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심리검사는 크게 이제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제 나무가 이해하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보여지는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전 얘기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을 파악하는 검사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외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의 병리성을 목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감별하고자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의 강점이나 잠재력,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심리검사는 또 사실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식적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거는 자가보고식 검사겠군요. 그렇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평가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거나. 뭐 지능검사도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기능검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검사의 목적,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떨 때 심리검사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목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목적이 뭘까요? 개인이 어떤 그 욕구 때문에 심리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까 전에처럼 나에게 어쨌든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진짜 있을까?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를 감별하고 싶을 때 또 저희가 심리검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그런 병리적인 문제는 없으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혹시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특성, 어떤 무의식적 측면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이해하고 싶을 때도 심리검사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병리적인 수준에서의 이게 증상인 건지, 내 감정이, 혹은 뭐 내가 성격적인 어떤 특성이 남들과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 이해할 때 우리가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요즘은 정말 구글링하면 맞아요. 그냥 링크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저도 몇 개 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검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심리 테스트와 또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심리 검사는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심리 테스트는 개인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흥미롭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가볍게 이해하는데 좀 심리 테스트가 좀 활용된다고 한다면, 심리 검사는 실제로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좀 심층적인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이다. 좀 더 심리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실 나와야 되는 결과이고, 특히 저희가 심리 검사 얘기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타당도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느냐의 문제고, 신뢰도는 만약에 이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매번 해도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둘 다 높은 게 좋은 검사라고 하는데, 심리 검사는 이 2가지가 다 높은 검사다라고 사실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과학적이고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더해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검사가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적합할 수 있게 표준화가 된 작업 맞아요. 도구인가,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4가지, 이제 나무가 얘기하셨던 2가지와 표준화 객관성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연구들을 통해서 반영된 도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리 검사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심리 테스트도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증빙되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진짜 맞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실은 심리 테스트만으로는 좀 위험하다. 네. 사실은 이제 나무와 저는 심리 검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뭐 임상심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심리 검사를 안 하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몇몇 심리 검사들이 상담에서 활용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상담만으로는 정신 건강 상태를 감별하기 어려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꼭 심리 검사 받아야 되나요? 그럴 때 우리 나무의 생각은 좀 어떨까요? 물론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이 1대1의 굉장히 심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 개인의 어려움을 못 알아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갖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상담자는 사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몇 차례에 거쳐서 오랜 만남을 통해 어쨌든 파악하는 거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검사는 사실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툴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심리적 내면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약물 상담을 함께, 약물 치료를 함께 받아야 훨씬 도움이 되는 문제일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때는 그런 감별을 위해서는 심리평가를 또 해봐야 훨씬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심리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상담만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뭔가 정확한 수치, 객관적으로 뭔가 신뢰할 수 있다는 도구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나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다 보면 그런 과정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만으로는 뭐 감별하기 힘든 건 아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또 심리검사만으로는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 네 번째,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활용하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심리검사와 또 상담센터에서 하는 심리검사는 좀 다른가? 나무와 저는 그 병원에서도 일을 하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정신의학과는 조금 더 병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내담자들도 또 그런 분들이 또 내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리적 측면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별해 볼 수 있는 심리검사들이 조금 더 배치될 수는 있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 내담자들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심리검사들은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이 되게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기반되어 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이제 진단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또 치료 계획이 나오고 약물 상담을 하든 심리 치료를 하든. 근데 저희는 의료 모델을 차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의료 모델과 결이 좀 다른 심리학이나 관계학이나 사회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심리검사는 비싼가요? 도대체 이렇게 되게 좋을 것 같은 심리검사는 얼마인가요? 이거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되게 웃긴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심리검사의 종류와 그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 가격은 천차만별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지능검사가 포함되는 종합심리검사를 받느냐인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능검사가 포함될 때 심리검사 비용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된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할 때는 30만 원, 또 좀 비쌀 때는 평균 한 60만 원 정도 되는 심리검사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지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를 받을 때. 그러면 30만 원, 뭐 50만 원 되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종합 심리 검사하면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걸릴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3시간 하고 선생님이 또 집에 가서 보고서를 쓰시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상담비 1세션에 저희가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심리검사 사실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심리검사라고 하는 개념이 지능 플러스 그 사람의 정서, 무의식적인 것,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하는 뜻이니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죠. 진짜로. 선물 세트. 종합이라는데 선물 세트는 거저 받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빨리 이제 끝냅시다. 네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우리 나무가 우리의 또 정신을 다시 좀 이렇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자각하세요. 안아주세요. 선택하세요. 안녕.